안녕하세요. 정은규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3만 명대에서 이제 좀처럼 밑으로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층에서 여전히 매일 20명, 30명대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확진자가 이제 1,500만 명을 훌쩍 넘어섰으니까 그게 4월 말 기준 이제 1,500만 명이 훌쩍 넘어섰으니까 정부 발표만 누구랄 것 없이 전 국민 반 이상이 한 번씩은 알게 모르게 앓고 넘어간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저도 4월 초, 지금부터 한 달 전에 한 2주일 정도 몸이 이제 찌뿌르드하고 주위에 민망할 정도로 이제 평소보다 가래가 심하게 나와서 선별진료고 뭐고 따지지 않고 약국에서 타이레놀을 2알 1000mg씩 500mg짜리 타이레놀 2알을 1000mg씩 하루 4번을 나흘을 계속 먹고 견뎠습니다. 다행히 열도 없었고 그랬는데 회복한 사람들 공통된 말이 먼저 후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후각, 냄새 맡는 거. 후각이 없어지니까 자연히 이제 음식 맛도 잃게 되죠. 후각과 미각은 함께 붙어 다닙니다. 냄새 맡는 거고 입맛 나는 그 음식 맛 아는. 저도 이제 딱히 후각을 잃었다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입맛이 없었습니다. 한 보름. 코로나라는 놈은 이제 묘하게도 제일 먼저 목부터 공격합니다. 후두부터 공격을 하는데 공기를 통해서 몸에 들어오는 즉시 그 통로인 목에 코로나는 자리를 잡습니다. 코로나를 겪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호소하는 것이 바로 기관지염에 따른 쉰 목소리입니다. 목소리가 쉬죠. 코로나19 또 그거보다 조금 약하다고 그러는 전파력은 강하지만 오미크론 이게 신체의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살펴서 그곳을 집중 공격합니다. 코로나19나 오미크론이나 그 처음 시작된 바이러스는 특히 목에 자리 잡자마자 사람들의 폐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노년층에서 폐렴으로 죽는 사람이 이제 많았던 것이죠. 폐를 공격하는 게 초기 코로나19의 특징이라면 공격력이 약해진 오미크론은 신체의 약한 부분을 찾아내서 그곳을 공격합니다. 오미크론이 코로나19보다 힘은 약할지 몰라도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여전히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북한이 중국을 따라했는지 중국이 북한을 따라했는지 모르지만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코로나 제로 방역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30만 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버드나무에 들어있는 살리실릭이 아스피린의 원료와 같다고 해서 버드나무 잎을 다려 먹으라고 합니다만 버드나무 잎을 두 손으로 듬뿍 긁어 모아 삶아서 끓여도 500mg 아스피린 한 알에도 훨씬 못 미치는 효과 밖에는 얻지 못합니다. 캐캐 묵은 민간 요법일 뿐이로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유행병을 이겨내기에는 어림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살리실릭을 일본 사람들은 사루찌루산이라고 발음합니다. 저도 이 말을 사루찌루산 초등학교 때 의사이신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북한이 다른 약은 그만두더라도 타이레놀만이라도 달라고 손을 내밀지 않을까. 확률은 높지 않지만 저희들도 기다리는 심정입니다. 정권이 북한 주민이 밉지 않지 않습니까? 전 국민 영양 상태가 나쁘니까 잘 견딘다는 어린이들 사망률이 전체 사망자의 16%나 된다고 합니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약 1000배쯤 됩니다. 북한 어린이들이 코로나로 우리나라 어린이보다 1000배는 더 죽을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영양 상태가 나쁘니까 병균에 대한 저항력이
형편없는 겁니다. 오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합니다. 오늘 금요일 문재인을 만난다고 해서 제가 의아했는데 그 문재인 측근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나 난센스 이제 코미디를 했습니다. 바이든이 뭐 미쳤다고 아무리 우방이라지만 논란의 중심에 있는 남의 나라 전직 대통령을 만나 주겠습니까? 공연히 국내 정치에 개입한다는 비난이나 듣고 만나주면은 김정은과 다리를 놔줄 테니 제발 심부름이라도 시켜달라 그렇게 요청을 할 게 뻔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서 빈말이나 만들어낼 텐데 그런 인간인데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만만한 자리입니까? 막말로 고립이었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하여튼 그만두고도 끝까지 관심을 끌고 싶은가 봅니다. 보기에 참 안타깝습니다. 잊혀지고 싶다더니 말짱 거짓말입니다. 윤 대통령의 그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취임사 발언이 저는 무척 듣기 좋았습니다. 직접적인 어법을 피해 집단주의, 인기주의를 비판한 이 발언이 나오고 이틀이 지나지 않아 양산박에서 짧은 코멘트가 나왔었습니다. 양산박 앞에서 우파 극성 유튜버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게 65데시벨로 음량을 맞춰놓고 집회를 해대니까 이를 반지성이라고 했더군요. 문제는 단 한 번도 지성인이 반지성인이 하는 단어를 재임 기간 중 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고작 집 앞에서 데모하는 사람을 반지성이라고 하다니 문재인의 반지성에 대한 인식이 어느 수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엊그제 그 5월 18일 날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 그리고 국민의힘 여당 의원 전원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보수당 정권 수뇌부가 기념식에 총 출동한 것은 실로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짧지만 진정성 있는 대통령의 추념사였습니다. 이로써 광주가 아니 호남이 좀 더 마음의 문을 열게 되기를 빌어봅니다. 한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만 투표자의 90%가 눈 감고 민주당이 옳건 그르건 판단하지 않고 찍어대는 습관, 관행이 눈꼽만큼이라도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막대기를 꽂아도 민주당을 등에 업으면 국회의원 만든다는 인식이 어느 날 조국을 불러내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끔찍한 일입니다. 어느 곳에 어느 시대에나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무지랭이가 있죠.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나 다 있습니다. 이런 무지랭이를 빼고 의식도 있고 양식 있는 호남의 유권자들만이라도 옳지 않으면 기권할지언정 무턱대고 민주당을 찍어주고 뽑아주는 묻지마 투표가 금년 5.18 기념식을 계기로 바뀌기를 빌어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여러분께 지난 그 4월 9일 제가 국내 여행을 다녀왔는데 잠깐 그 뒷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싱가포르에서 상사 주재원으로 1985년부터 90년까지 5년을 주재할 당시 현지에서 외교관 주재원으로 함께 활동했던 고려대학교 교우 선후배들과 함께 부부동반으로 경북 안동과 전남 진도를 거쳐서 목포를 들러 3박 4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40년 가까운 세월을 흩어졌다 만났다 하면서도 끈질기게 우정을 이어가고 있는 해병대와 호남에 버금간다는 고려대학교 촌놈들의 모임입니다. 이름도 촌스러운 호성회, 싱가포르의 고대라고 해서 호성회입니다. 저는 안동이나 진도나 처음 방문하는 곳이라 눈을 똑바로 뜨고 한 곳이라도 더 놓칠까봐 피곤함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안동에서는 말로만 듣던 서해 유성룡 선생의 고향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또 퇴계 이황 선생의 도산서원, 광산 김씨의 군자마을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저희 일행 중 광산 김씨 종가 후손인 김경근 대사의 안내로 인상 깊은
1박도 그 군자마을에서 경험했습니다. 50여 년 전 마을이 안동댐 건설로 수몰 위기에 처하자 2~3km 떨어진 이곳으로 원형을 잘 보존해서 통째로 마을을 옮긴 곳입니다. 군자마을이라는 데가 과연 옛 기품 있는 양반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건물과 풍광이 즐비했습니다. 진도의 울돌목에서는 바닥이 평평한 판옥선 13척으로 외선 470여 척을 전멸시켰다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생생하게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13대 470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충무공을 모함해 감옥에 집어넣고 수군 총사령관 자리를 차지했던 원균이 일본과의 전투에서 연전연패하며 배 12척을 남긴 채 종적도 없이 사라진 후에 매갈이 없는 왕 선조가 감옥에 갇혀있던 이순신을 꺼내주며 바다 지키기를 포기하고 땅으로 무트로 올라와 왜군들을 막으라고 했을 때 신에게는 아직도 배 12척이 있습니다 하며 바다를 포기하지 않았던 바로 그 12척으로 무려 470척을 괴멸시켰다던 그곳입니다. 울돌목. 지금까지 저는 솔직히 배 12척 이야기를 전설 50%, 실제 50%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지를 가서 보면서 제 무식함을 절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거센 물살이 우는 듯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람의 급소인 목줄기 같이 그 좁은 해협을 소용돌이 치며 들이닥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 울돌목. 한자로 명량이라는 것도 이번에 배웠습니다. 울부짖으면서 이제 이렇게 물이 돌면서 그 아주 좁은 사람의 목 같은 그런 해협을 휘젓는다고 해서 울돌목입니다. 거기가 이 지형을 잘 이용해서 해군의 주력 함대를 무력화한 이순신을 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장 흠모했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죽는 순간까지도 공산주의자임을 포기하지 않았던 신용복을 가장 존경한다는 문재인 같은 인물이 씁쓸하게 그 자리에서 떠올랐습니다. 제게 안동에서 진도로 가는 길목, 지리산 동편, 나지막한 자락에 자리한 산청군의 그 한가라운 작은 동네, 거기에 지은 지 100년이 되었다는 꾸밈없는 전통 가옥도 고택도 꼭 다시 한번 들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선비의 고장 안동이나 충무공의 애국심이 서린 진도의 울돌목이나 언젠가 기회가 되시면 자녀들과 한번 반드시 들러볼 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은 꼭 차를 타고 가거나 KTX를 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행열차 무궁화호를 타고 느릿느릿 가다 서고 하는 사이 철로변의 한가로운 풍경도 감상하는 여유가 좋은 여행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많은 사람을 생각하면 이런 말 하는 것도 사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몇십 년 전, 근 40년 전쯤 중랑천 변 그 뚝을 걷다가 뚝 아래 학고방에서 두 어린 남매가 반찬 2가지를 동그란 소반에 상에 놓고 어슴푸레한 전등 아래에서 밥을 먹는 광경을 스치듯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40년은 좋게 지난 일이 이때껏 제 뇌리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 어린이들이 지금은 중년이 되었을 텐데 어떤 어른으로 성장해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몇몇이 호화스럽다면 호화스러운 여행을 다녀온 것이 저는 아직도 미안하고 죄스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부디 다 같이 잘 사는 나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린이들이 좋은 교육을 골고루 받고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새로 출발하는 정부에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더더욱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